자녀의 학습 문제 이제 파악하기를 좀 볼게요. 학습 문제는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난다라고 보여요. 실제 어느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도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그냥 일반적으로 한 이 정도 한 50% 이상의 사람들한테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참여하신 학부 부모님들의 아이들은 다 개별적인 존재들이잖아요. 각자 상황도 다 다르고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용을 들으시고 아이한테 맞게끔 적용하시는 것들은 결국 부모님들이 좀 더 노력하시고 적용해 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힘내시고 아이한테 맞는 것들로 좀 접근하세요. 저는 일반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냥 보편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수많은 책들이나 유튜브에 나오는 자녀학습 관련된 것도 다 일반적인 얘기예요. 내 아이의 특별성, 고유성은 다 적용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자녀에 대해서는 본인이 전문가가 되셔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관찰하시면 돼요, 아이들을. 관찰하시면 아까 제가 블록 사진 보여드렸지만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어떤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재능, 타고난 재능이든지. 그 외에 이제 그런 것들 충분히 보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녀 학습 문제에서 인지정서 행동 환경이 있는데 한 가지씩 볼게요. 인지적인 거는 일단 지능인데 제가 이 얘기만 말씀드릴게요. 초등학교 때 어머님들이 이제 관리를 잘 하세요. 관리를 잘 하시다 보니까 아이들의 학습 능력이 이렇게 높아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실제 지능검사를 해도 높은 경우가 있어요. 웩슬러 지능검사를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능검사가 4개의 하위 지표가 있어요. 4개의 하위 지표를 전체적으로 보고 IQ라는 지능을 산출하거든요. 4개의 하위 지표 중에 뭐가 있냐면 언어 이해 지표가 있고 지각 추론, 그다음 작업 기억, 처리 속도가 있어요. 이 작업 기억과 처리 속도는 타고난 지능이라고 해요. 보통. 이거는 뭐 바뀌지 않는다라고 해요. 잘. 그러나 아이가 타고난 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자극을 주고 발달시킬 필요는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언어 이해 지표 특히 그리고 지능의 가장 많은 그 비율을 차지하는 게 언어 이해거든. 언어성이에요. 언어 능력. 아이들이 언어 능력, 특히 어휘력, 뭐 문해력 이런 것들이 좋으면 지능이 상당히 높게 나와요. 이건 어렸을 때 특히 초등학교 시기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 초등학교 때 공부 다 잘하는 아이들 보면 엄마가 하라는 대로 공부 이제 하는 아이들이고 일단 단기 기억이 여기 뛰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짧게 기억. 그러니까 전날 벼락치기에도 점수가 잘 나오는 아이들. 타고난 지능이 높은 아이들. 그리고 엄마들이 관리 잘해주고 지능이 높게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게 언어 이해 지표가 보통 이렇게 높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작업 기억이나 처리 속도 지능이 충분히 발달도 안 됐고 이게 낮은 경우, 이 격차가 심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요즘 많이 이제 상담할 때 검사를 해보면 드러나는 문제인데 고학년이 될수록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제 경험을 하냐면 나는 분명히 공부를 잘하는 아이예요. 근데 초등학교 고학년이 갈수록 특히 4학년 이상 이제 넘어가면 공부 양도 많아지고 어려워져요. 그럼에도 기본은 암기긴 하지만 공부가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필요한 이제 지능 부분이 이 작업 기억과 처리 속도라는 부분이에요. 이제 시험 공부에 좀 많이 필요한 지능. 이 격차가 심하면 심할수록 아이들이 느끼는 거는 난 분명히 공부를 잘하는 아이인데 공부를 진짜 어려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점점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난 공부는 잘하는 애야. 근데 성적이 잘 안 나올 것 같아. 어렵고. 그럼 이거를 자기 방어를 어떻게 드러나냐면 공부를 안 하는 식으로 드러나요. 어려운 문제 안 풀고 집중력 있게 안 해요. 끈기 있게. 왜냐면 오히려 자기 보호하는 방법이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공부를 안 하고 점수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공부를 하고 점수가 안 나오면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격차가 심할수록 좀 고학년 될수록 많이 이걸 경험하더라고요. 아이들이. 특히 이제 중학교 올라갈 때. 그렇기 때문에 언어 이해 관련된 이런 것 학습을 충분히 어머님들이 시켜주고 높이는 것도 중요한데 아이가 학습에서만 성취감을 느끼게는 하지 말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공부에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보시고 인지적인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나중에 고학년 되고 중학교 올라갈 때 자기 자신의 이 괴리감,
느끼진 않게끔 어머님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이게 이제 느껴질 때 아이들이 방어 기제로 공부 안 하거나 무기력하거나 꿈이 없어요. 진로 모르겠어요.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중학교 사춘기와 이제 이 시기하고 이제 맞아 떨어져서 아이들이 이제 다운이 돼 버리면 어머님들 여기 계신 부모님들 아시잖아요.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이제 중학생 시기하고 이제 고등학교 초반까지인데 이 시기를 되게 좀 힘없이 보내버리다 보니까 아이들이 원래 꿈이 뭐 진짜 좋은 대학 간다라는 거를 초등학교 때부터 잡았으면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아이들도 중학교 때 확 떨어져 버리면 가기가 어려워지는 거가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걸 좀 초등학교 때는 이게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잘 성장하고 아이들의 이 자존감도 잘 지켜가면서 학업 성취도 이뤄내면서 본인의 괴리감이 없게끔 도와주시는 게 상당히 필요합니다. 특히 인지적인 건 경계선 지능 이하 아니고는 아이들은 웬만큼 입시 성적은 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힘이 중요한 거지 진짜 하려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그런 이제 질문들도 많이 주신 것 같고요. 정서는 항상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특히 불안, 스트레스가 계속 쌓여서 이게 불안과 우울감으로 이제 많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인지 능력은 떨어져요. 사춘기 아이들이 이제 우울감 많이 느끼거든요. 불안감과 이건 사춘기적 발달 단계에서 나타나는 모습인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공부 스트레스가 어떻게 이제 아이들이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인지 능력은 더 떨어지기 때문에 이때 부모님들이 이제 뭔가 부정적인 태도, 비난하거나 평가하거나 하는 식으로 보이시면 아이들이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부모님한테도 사랑받지 못하고 난 쓸모없는 인간이야라는 어떤 내면의 막 이야기들이 돌아가요. 그럼 이제 더 다운되고 더 우울해지고 더 불안해지고. 그래서 중학교 시기에 상당히 이렇게 다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정서적인 어려움이 드러난다라면 부모님들이 진짜 격려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야 되는 시기지 부모님이 먼저 우울증에 걸리실 것 같고 막 화병 걸리실 것 같으시면 안 되세요. 진짜 아까 2080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0살까지. 근데 이제 고등학교 진학하면 아이들 별로 신경 쓸 거 없으세요,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진짜 중학교까지만 좀 많이 인내하시고요. 견디시고 좋은 거 준다 생각하시고 진짜 유산 큰 거 돈으로 주시는 것보다 이 심리적인 힘 키워주는 게 진짜 100배, 1000배 남는 장사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힘내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서는 꼭 체크하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보시고. 안 되면 심리 검사를 통해서라도 좀 체크하시고요. 행동적인 건 태도인데 이제 초등학교의 가장 학습에서의 주된 목표는 공부 습관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 잘 안 되시죠? 잘 안 돼도 조금씩 자꾸 도와주셔야 돼요. 목표 세우고 계획 세우고 할 수 있게끔. 이건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가 스스로는 잘 안 돼요. 어른도 잘 안 돼요. 성인들도 대학생들도 잘 안 되는 거를 내 아이는 어떻게 하면 이게 될까요? 자꾸 도와주셔야 돼요. 이 학습 실행력. 그다음 끈기라는 요인이 있거든요. 요즘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하는 아이들이 이제 성과를 낸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끈기 연구가 많은데 이 끈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전의 애착이나 심리 발달이 잘 돼온 아이들일수록 끈기력을 발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가 끈기가 많이 없다라면 그 전 단계에서 뭔가 잘 발달이 안 된 거기 때문에 하여튼 원점으로 돌아가셔서 아이하고 관계부터 다시 보시는 게 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환경적인 거는 이렇게 보시고 또래 관계가 가장 큰 아이들한테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꼭 또래 관계 체크해 보시고 어떻게 도와줄지 아이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자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